잠깐 영상 보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자, 반갑습니다. 2월 28일 화요일 마감 시황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내 증시 움직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506개, 하락 종목 364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1000여 개, 하락 종목 441개입니다. 수급을 보시면 양거래소 좀 약간 엇갈린 듯한 흐름이 이어졌죠.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외인의 순매도세 속에 기관의 순매수세가 이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의 순매수세 속에 개인과 기관의 순매도세가 나왔습니다. 비차익 순매수가 매도세가 이어졌고, 그에 따른 코스피는 0.42%, 코스닥은 1.45% 상승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좀 증시가 상승 마감한 거는 좀 긍정적일 수 있으나, 자, 우리 오늘 주목해봐야 될 점 하나씩 또 살펴봐야겠죠. 제가 주목해야 되는 국내 증시 세 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이 장중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장중 좀 밀리는 흐름과 동시에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수세가 이어졌는데, 원달러 환율이 다시금 반등이 나와주면서 다시 132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에서의 외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와준 상황입니다. 코스피에서의 강한 외인의 매도세 이렇게 또 나와준 건 좀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코스피에서의 외인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죠. 또 3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매도의 폭이 좀 커요. 지금 이 정도 수치면은 좀 무시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좀 상당히 큰 폭의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 매도세를 그냥 우습게 넘길 정도는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와 반면에 오히려 2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인의 매수세가 강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코스닥 역시 좀 불안전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일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갭상승으로 시작한 양 거래소 모두 좀 상승세를 이어가나 싶더니 좀 밀리는 듯한 흐름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나왔고, 결국은 좀 약반등하면서 끝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장 갭상승을 시작하여서 좀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졌고,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는 듯한 하였어요. 이 밀리는 듯한 흐름이 이어진 건 당연히 원달러 환율의 문제가 가장 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갑작스럽게도 급등이 나와주면서 이러한 모습이 증시의 상승에 좀 부담으로 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원달러 환율이 좀 이어진다면 확실히 수급 면에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고, 수급이 부정적이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를 떠받쳐주고 있는 건 단순 외인 투자자의 수급이었거든요. 다른 이슈 없었어요. 뭐 채폭 관련주 강세 나와주는 거 맞습니다만, 국내 증시의 상승 랠리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채폭 관련주 포함해서도 외인의 매수세예요. 외인 매수세. 외인의 매수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채폭 관련주 금일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고 마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채폭 관련주 움직임을 보시면은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솔트룩스와 같은 가장 강세가 나와주는 3개의 종목은 5일 평균선을 하방에 두고 조정이 나와주는 모습이고, C랩, 브리지텍, KTCS 이러한 종목들은 오히려 강세가 나와준 모습입니다. 채폭 관련주는 여전히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코난 테크놀로지와 세바스 AI, 솔트룩스 모두 5일 평균선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5일 평균선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일 평균선 지지를 받고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추가적인 강세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채폭 관련주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국내 증시 현재 외인의 이런 불안정한 수급이 이어진다면은 제가 볼 때는 2400포인트를 다시 한 번 더 이탈하고 증시의 조정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렇게 증시의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은 내일이 3일절일로 이제 국내 증시가 휴장이잖아요. 국내 증시가 휴장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시적인 수급 이탈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외인의 매도세가 정말 일시적인 것인지 좀 당분간 조정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체크는 3일절이 끝나고
일단은 목요일 증시 살펴보시고요. 목요일 증시에서도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이번 주를 통으로 버리고 다음 주부터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일시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원달러 환율이 워낙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네요. 그렇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 금일 어떠한 종목들이 어떠한 이슈를 받고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보자면은 자, 이겁니다. 에코프로 배터리 핵심 소재 자회사 상장 추진을 하겠다. 에코프로가 최근 강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에코프로의 강세가 정말 이렇게 올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강세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 강세가 나와주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어떻죠? 가는 종목만 간다. 가는 종목만 지속적으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강세가 나오더라도 5일 평균선 이탈 같은 건 없어요.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 속에 강세 나와주고 있고 뭐 모비데이즈 구글 파트너 어워드 뭐 수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미 모비데이즈는 한 차례 강세가 나왔었고요. 모비데이즈 역시 하방 5일 평균선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통신시장 과점 해소, 경쟁 촉진 방안 마련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 당연히 알뜰폰 관련 얘기가 나오겠죠. 알뜰폰 관련 종목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아이즈비전입니다. 아이즈비전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은 또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추경호 부총리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 한국사무소 개설을 협의하겠다. 뭐 아랍에미리트와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교역, 무역 등을 좀 지속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강세가 나와줄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걸로 인한 좀 어떤 종목들이 또 수혜주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수혜주로 부각될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이버의 콘텐츠 팬 플랫폼 사업 1위 못 내줘. 카카오 SM 대양 공개 매수 관측.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엔터 관련 이슈가 좀 지속적으로 SM하고 엮여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팩트 체크가 되어 있다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있었던 이슈 중 하나죠. 이거는 짚고 넘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LNF가 좀 강세가 나와줬죠. LNF. 근데 LNF가 확실히 좀 LNF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면서 좀 차트가 좀 부정적인 모습으로 마감한 모습인데 자 3.8조 규모의 테슬라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LNF. 근데 이렇게 좀 부정적인 흐름이 이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LNF는 과거 이러한 얘기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쵸? 과거에는 이제 6조 규모의 양극재를 직접 납품할 거라 예상했는데 현실은 3.8조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것에 대한 약간 실망 매물이 좀 나와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규모 자체가 6조를 예상했는데 3.8조면은 거의 절반이죠. 절반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것 때문에 그동안 LNF가 강세가 나왔구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LNF가 테슬라가 약세가 나와도 강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슈였나 했는데 이와 같은 이슈 속에 강세가 나와줬던 겁니다. 오늘 LNF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용렬 코오롱 명예회장 바이낸스 손잡고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우가 상한가에 갔는데 이거 결국 사실 무근으로 끝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용렬 명예회장 뭐 가상자산 설립소 건립설 너무 섣부른 얘기다 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코오롱 그룹주는 아무래도 내일 아니면 다음 거래일날 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언제나 인수 매각 상장 뭐 이런 이슈들은 언제나 주의를 하셔야 돼요. 단순 뉴스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 금일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우리 원달러 환율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고요. 외인의 수급 유무 체크해 보시고 챗봇 관련주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MWC 2023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로봇 관련주 그리고 뭐 메타버스, 챗봇 이러한 종목들은 언제든지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관망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내일이 휴장인 만큼 목요일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